자, 이제 초등 5학년, 고학년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는 공부의 우열 구도가 확실해지는 시기입니다. 1, 2학년의 준비기, 3, 4학년의 호불호가 갈려 5, 6학년은 우열이 조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학년은 5학년, 6학년,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상급 학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지적 수준까지 5학년, 6학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수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에는 보통 4학년 수준으로 졸업을 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겉모습만 5, 6학년이지 지적 수준, 사고 수준, 수학적 수준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수학은 수포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첫 번째 시기가 초등 5학년에서 6학년 사이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개념의 고리가 완벽하게 이어져 있지 않아서 수포자의 길로 접어든 건 아닌지 빨리 관찰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때는 고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5학년, 6학년이라고 그래서 수학 동화보다 학원을 선호한다. 학년이 5, 6학년이니까 무조건 학원을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 수위가 어느 곳에 와 있는지 반드시 아이와 더불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을 하고, 즉 1단계, 2단계, 3단계 점검을 하고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때에 알지 못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그렇게 잡아야 중학교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5, 6학년 아이가 수학왕을 만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배운 것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함정에 또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수학왕은 5학년, 6학년도 충분히 어떤 효능과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르입니다. 자, 아이가 5학년, 6학년이지만 1단계, 2단계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학년에 따른 단계는 3단계죠. 자, 1단계 1, 2학년, 2단계 3, 4학년, 3단계 5, 6학년이기 때문에 3단계 수위가 5, 6학년에게 맞기는 하지만 이 3단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1단계와 2단계를 점검하는 읽기를 통해서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모르는 걸 채우고 아는 것은 더 깊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 2단계 함께 읽어줘야 된다라는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융합수학, 실용수학 당연히 병행하고 또 썰렁음조와 함께하는 창의수학 얼마든지 만만하게 아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창의사고가 발달되지 않은 채로 5학년, 6학년이 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5, 6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 6학년 아이가 수학왕을 만나면 1, 2학년, 3, 4학년 보다 학년이 높기 때문에 이 40권을 넘나들면서 단계도 넘나들면서 자기가 좀 약한 개념은 저학년 단계로 그리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빨리 3단계로 확장하고 그리고 썰렁음즈와 같은 창의 수학을 수시로 좀 깊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관점의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머리를 입체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수학 개념사전 3권도 이때에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수식 그리고 개념을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수학 교육, 우리가 학년에 따른 효율적인 활용법을 좀 한번 점검해 본 건데요. 수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문제풀이인가요? 문제집을 또는 정해진 문제를 잘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이 수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자,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강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학에는 창의성이 많이 필요하다. 남들이 푼 문제 다 푸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남들이 못 푼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남들이 못 푼 문제를 풀려면 창의적인 생각이 없이는 풀지 못한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열의 7, 8 또는 9명까지의 아이들은 이미 정해진 문제 풀이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학을 창의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수학은 기계적인 공업 수학 공부에만 머물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도구라는 인식이 부모도 있어야 되고 아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수학왕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학을 다른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이 퍼즐 탐정 셜록 홈즈입니다. 자, 이 퍼즐 탐정 셜록 홈즈로 입체적인 수학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퍼즐 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수학을 확장시키는 부분은 다른 시리즈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어서 굉장히 차별성이 돋보입니다. 자, 이 책은 퍼즐이라는 키워드, 컨셉, 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길 수 있는 퍼즐,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찰력, 추리력, 논리력의 대명사인 탐정 홈즈라는 컨셉, 그리고 홈즈라는 캐릭터를 셜록 홈즈로 전환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고 그 외의 등장인물들의 일러스트가 아이들의 재미 코드를 굉장히 잘 반영한 책이죠. 자, 이런 지금 캐릭터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비사이로 막가 이런 거 들어보고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잖아요. 이 캐릭터의 이름들이 뱅기문 다잡아 이 셜록 홈즈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거든요.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 만둥 찐땅 이런 캐릭터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면서 에피소드별로 퍼즐을 풀게 하는 게 이제 셜록 홈즈입니다. 그래서 이 셜록 홈즈 한 권에는 18개 사건이 있고 한 사건당 하나의 에피소드 4개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총 7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권에. 자, 만두 찐땅이라는 중국 최고의 만두 요리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건 하나를 들여다보면 사건 하나가 에피소드 하나고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재미있고 또 굉장히 익살스럽고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는 창의수학이거든요. 자, 4개의 문제의 제목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속 터진 만두에 뭐가 빠진 거야? 이 만두 찐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가 제자를 기르려고 하는데 퀴즈를 맞춰야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퀴즈죠. 자, 이 그림에도 힌트가 있고 글에도 힌트가 있는 겁니다. 퍼즐. 자, 저울은 단 한 번만 사용하라고 역시 두 번째 퀴즈. 세 번째 100원은 어디로 갔나? 네 번째 1%의 행운 당신은 이렇게 해서 만두찐땅이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4개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사건이 18개 사건 문제의 수로는 72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관찰력,
추리력, 논리적인 사고력, 총괄적인 문제 해결력까지 길러주는 것이 바로 다른 책에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썰렁홈즈와 함께하는 창의 수학입니다. 자, 우리가 학년별로 뭉치의 수학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학년에 따라 단계별 고리를 타고 넘어가면서 수학의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 권은 120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을 한숨에 단숨에 읽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쪼개서 읽도록 도와줘야 하고 개념 수학과 더불어서 융합 수학과 창의 수학은 병행해서 1학년부터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 네 번째, 문제집과 개념 사전은 최후에 아이들의 사고를 차곡차곡 정리해주는 정리 차원에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학년별 수학왕 활용 방법, 뭉치 수학왕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뭉치와 함께 생각해보는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